제5장에 간에 담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1년의 간 청소를 통해서 모든 담석을 말 것이 제거했다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해야 된다. 1년에 2번씩 간 청소를 하자. 대장을 깨끗이 유지하자. 대장에 담적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자극받고 꽉 막혀있는 대장은 새로운 노폐물을 생산한 세균의 훌륭한 번식장이 된다. 그래서 간세포가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담즙 분비량이 줄어든다. 이것은 다시 심각한 소화 장애를 불러일으킨다. 가공을 많이 하여 대부분의 영양소와 천연 섬유질이 파괴된 식품을 섭취하면 몸은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녹아드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공식품은 대개 건조하거나 단단하거나 끈적거리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부피가 큰 배설물을 밀어내지만 섬유질이 전혀 없고 끈적거리는 배설물은 여간해서 그러기 쉽지 않다. 배설물이 대장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점점 단단하고 건조해진다. 이것이 문제의 전부라면 그저 변비만 걱정하면 된다. 이는 완화제 하나이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것이 전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끈적끈적한 배설물이 대장볕에 붙으면 생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발효하거나 부패하여 기생충과 병원균의 서식처가 되거나 독성화학 물질의 저정층화가 된다. 이것은 혈액과 림프액을 오염하여 몸 전체를 중독시킬 수 있다. 대장이 배설물부터 수분과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의 역할을 한다. 대장의 연동운동을 제한하여 배설물 배출을 어렵게 만든다. 우리 몸에 끈적끈적한 것이 달라붙어 있으면 얼마나 움직이기가 불편하겠는가. 대장은 각종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한다. 대장 내벽의 막이 점액성 플라크로 막혀 있다면 일부 비타민을 비롯한 미네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다. 대장의 폐색은 영양 결핍과 탈수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건강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것이 결핍되었을 때 생긴다. 대부분의 질환은 몸의 어느 곳에 영양분이 특히 미네랄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다음은 간 청소와 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장 청소법이다. 장 세척을 통하여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대장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30에서 50분 정도 걸리는 세척 과정을 통하여 대장 속에 몇 년 동안이나 쌓여 있을지도 모를 많은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 장 세척을 하는 동안에 치료사는 환자를 알력하게 하면서 3에서 0리터의 생리식염수나 정류수를 사용한다.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오랫동안 붙어있던 점액성 배설물이 느슨해지면서 대장벽에서 떨어져 나와서 물과 함께 배출이 된다. 장 세척은 대장을 깨끗하게 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이다. 항문을 통해서 직장에 정류수를 주입하여 해서 장을 청소하는 과정은 수천 년 전부터 이용된 방법이다. 주입하는 정류수의 양이 증가하면 대장의 아랫부분이 빠르게 팽창하여 격렬을 동반한 연동운동이 일어나면서 장내에 있는 것이 배출이 된다. 관장에 능숙한 사람은 대장이 깊숙한 곳까지 정류수를 주입하여 깔끔하게 장을 청소할 수 있다. 관장은 어떤 환자보다도 신속하고 확실하게 장을 비워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관장은 이른 아침에 대변을 보고 난 직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는 대장의 안쪽까지 정류수를 주입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간에 관장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늦은 오후 5시에 하는 것도 괜찮다. 만성적인 변비가 있다면 관장을 실시하기 전날 밤에 완화제나 앱som 솔트를 복용하는 것도 좋다. 지침대로 정확하게 한다면 관장은 매우 안전한 장 청소법이다. 관장을 너무 자주 하면 직장의 근육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개 직장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진다. 다시 말해서 관장을 한다고 해서 대장과 직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신장을 깨끗이 하자. 신장을 간에 담석이 있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신장이나 방광에 결석이 생기면
신장을 청소해야 된다.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매우 섬세한 기관이다. 이것이 수분 부족, 잘못된 식습관, 소화장애,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쉽게 막힐 수 있다. 신장에 폐색이 생기는 원인은 결석. 신장에 생기는 대부분 결석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초음파나 엑스레이 같은 것으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석을 보통 침묵의 돌이라고 하는데 얼핏 별 증세가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작은 결석이 크기가 커지면 신장에 엄청난 고통과 손상을 준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대략 100만 명이 신장결석 진단을 받는다고 한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것이 발병한 적이 있고 재발 방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다시 생길 가능성은 70, 80%에 이른다. 신장결석은 몸이 칼슘을 비롯한 여러 물질을 제대로 흡수하거나 제거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결석은 수산 칼슘 결석, 스트로바이트 결석, 요산 결석, 아미노산 결석, 인산염 결석이다. 대부분의 신장 결석은 여러 형태의 결정이 혼합되어 있다.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결석을 조사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탄산음료처럼 액상과당에 들어있는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종종 요산 결석이 나타난다. 신장 결석의 크기는 머리에 알만한 것부터 골프공만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표면에 울퉁불퉁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결석이 신장이나 여관의 내부에서 움직이면 여러의 심각한 상처를 내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사실 대부분의 신장 결석은 스스로 잘 움직이지만 어떤 것은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작은 결석은 모두 용이하고 큰 결석은 울퉁불퉁한 표면을 갈아내어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잘 움직이게 하려면 신장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신장 결석이 생기지 않게 하는 6가지 방법이라는 글에 의하면 만성적인 간내 담관 폐석 외에 신장 결석이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근본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아래의 설명은 기사에서 말하는 요점에 내 견해를 추가한 것이다. 수분 부족. 신장 결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비의 미네랄 농도가 증가하여 결석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물 대신 알코올, 커피, 홍차, 청량 음료 등을 많이 마시면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를 야기하여 역시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다.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소변의 색깔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을 복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소변이 진한 노란색을 띠면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다. 따라서 소변이 연한 노란색인지 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에 적어도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셔야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날씨가 덥거나 운동할 때처럼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물을 마셔야 한다. 마그네슘 결핍.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와 동화를 비롯하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약 300가지 생화학 반응을 조절한다. 신장 결석 생성은 이것의 결핍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칼슘 섭취에 의해서 신장 결석, 담석, 암이 생길 수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수산염과 결합하는 것을 가로막음으로써 신장 결석의 생성을 방지한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케일, 시금치, 건대 같은 잎채소를 비롯하여 아보카도, 아몬드, 호박씨, 치아씨드, 해바라기씨, 참깨씨 등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반적인 서구식 식생활은 마그네슘 결핍을 초래하는 확실한 길이다. 하지만 모든 미네랄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는 담즙이 필요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습관과 함께 간과 담낭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오산이다. 마그네슘이 몸 안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2배로 많은 양의 칼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칼슘 보충제를 추가로 복용한다면 신장을 비롯하여 몸의 여러 곳에서 석회화가 진행되는 엄청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몸에서 미네랄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자연 음식물과 깨끗한 간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장 결석, 담석, 암, 심장병, 당뇨, 골다공증, 부정맥, 조혈력, 결핍장애, 자폐증, 알츠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갱년기 증후군, 수전증, 우울증 등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이 나타날 것이다.
마그네슘이 통상적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물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약 300편이 넘는다. 마그네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한다면 신장 결석이 없는 건강한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설탕은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함으로써 미네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또한 설탕은 혈중 요산 수치를 증가시켜서 혈관벽에 손상을 입히고 요산 결석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건강에 해로운 설탕이 들어있는 식료와 음료를 섭취하면 5, 6세밖에 안 된 어린이에게도 신장 결석과 석회화된 담석이 생겨난다.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수산 칼슘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또한 높다. 또한 설탕은 신장 비대증을 비롯하여 신장 기능의 손상을 초래한다. 운동 부족.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장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뼈에서 더 많은 칼슘이 배출되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혈압을 상승시킨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모두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준다. 만약에 병석에 누워서 하루 종일 움직일 수 없는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칼슘 보충제, 칼슘 함량이 낮은 식품, 동물성 단백질.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들은 신장 결석 환자에게 칼슘이 신장 결석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므로 그것이 풍부한 식품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는 이들의 의학적인 근거와는 상충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피하면 좋은 점보다는 해로운 점이 더 많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이 45,000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 남성에게 신장결석이 발생할 위험은 칼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섭취한 남성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신장결석이 생길 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식품에 함유된 칼슘은 장내에서 수산염과 결합한다. 이로써 이 두 가지 미네랄은 혈액에 흡수되어서 신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칼슘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결합되지 않은 많은 양의 수산염이 신장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칼슘과 결합한다. 그리하여 수산칼슘 결정과 결석이 생겨난다. 다시 말하면 의사의 권고는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는 길이다. 칼슘 보충제 섭취는 신장 결석, 담석, 골다공증,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칼슘 보충제가 신장 결석의 발생 위험을 20%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의사가 골다공 환자에게 칼슘 보충제를 권한다. 반면에 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식품을 통해서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은 신장 결석 위험을 낮춘다. 대부분의 식품 보충제에 들어있는 금속성 칼슘과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온화된 칼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유나 치즈는 피해야 하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에 둘러싸인 이온화되지 않은 칼슘이 들어있다. 두 식품은 소의 육중하고 커다란 뼈에 마치 인간의 연약한 뼈에는 맞지 않다. 그들을 제외한 유제품에는 이는 함량이 높아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인간의 몸에는 사용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발효되지 않은 콩이나 콩으로 만든 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은 신장결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콩에는 수산염이 많이 들어있다. 이것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결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게다가 두유, 콩고기, 두부와 같이 발효되지 않은 콩에는 항영양소와 유사, 에스트로겐 화학물질이 함량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식품은 위험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조지프 메르콜라 박사가 2011년 11월에 발표한 의사의 경고, 콩을 먹으면 5년은 더 늙어 보인다에는 콩으로 만든 식품의 부작용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다. 콩의 장점이나 악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도 발효된 콩과 그렇지 않은 콩을 구분하지 않는다거나 두 가지가 거의 같다고 추정하는 것은 정말로 이상하다. 적절하게 발효된 콩과 그렇지 않은 콩은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다른 대부분의 발효식품과 마찬가지로 발효된 콩은 소량만 섭취하더라도 장내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 면역 체계의 핵심은 장내 미생물이 적정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이로운 미생물은 모든 종류의 암에 뛰어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 일반인들은 전통적으로 마치 품질 좋은 와인처럼 콩을 몇 년씩 발효시킨 다음에 식탁에 올린다. 인도네시아의 펜페나 일본의 나토처럼 콩을 발효시킨 식품은 몸에서 쉽게 흡수되고 영양분도 풍부하다. 이온수를 자주 마시라. 따뜻한 이온수를 조금씩 마시면 몸 안의 모든 조직을 청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온수는 몸 전체의 독성 효과를 감소시키고 순환 기능을 개선하며 담즙의 균형을 가져온다. 15에서 20분 정도 물을 끓이면 1만 개 정도씩 뭉쳐 있던 물 분자 덩어리가 한두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지고 정기적인 성질을 띠면서 수산화 음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온수를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면 몸의 조직을 청소하고 해로운 산성과 독성과 연관이 있는 특정 양이온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독성물질과 노폐물은 정기적으로 양성을 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몸의 여러 부분에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다. 이온수를 마심으로써 음의 전기를 띤 수산화 이온이 몸으로 들어가면 양의 전기를 띠는 독성물질과 결합한다. 그 결과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어 몸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액체 상태로 바뀐다. 처음에는 이틀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런 방법을 또 몸의 조직을 청소하면 혓바닥에 또 흰색이나 노란색이 막이 생긴다. 이것은 몸에서 많은 양의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배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온수를 마심으로써 짧은 기간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온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물을 15-20분 끓인 다음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는다.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으면 종일 이온화된 상태가 유지된다. 하지만 이온화된 물이라도 한번 식으면 정기적인 성질을 잃고 앞에서 설명한 효과도 없다. 보온병에 담은 물을 하루 종일 30분마다 조금씩 뜨거운 차처럼 마신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시력을 맑게 해야 활력을 찾고 머리를 맑게 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이 방법을 쓸 수 있다. 어떤 사람은 3에서 4주씩 오랫동안 이온화된 물을 마시기도 한다. 수산화 이온은 물이 끓어오르면서 거품이 생기는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폭포수나 파도에 밀려 부딪히는 물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온화된 물을 보온병에 담으면 대략 12시간 이온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루에 600에서 700ml 정도의 이온수를 만든다. 이렇게 특별하게 만든 물을 평상시에 마시는 물 대신에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온화된 물은 보통 물과 달리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을 끓여서 만든 이온수에는 이온수 기둥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만든 것에 비하여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훨씬 높다. 이온수기로 만든 물을 마셔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그것은 물을 끓여서 만든 이온수만큼 몸을 정화하지 못한다. 이온화된 필수 미네랄 섭취해라. 이온, 우리 몸에 살아있는 토양과 만일 충분한 양의 미네랄과 몇 년 동안에 똑같은 땅에서 농작물을 기르면서 특정 영양소의 미네랄의 결핍은 심각해지고 있다. 화학 비료로 오늘날 토양에서 일반적으로 미네랄 보충제는 캡슐, 알약, 액체 상태의 콜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어진다.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되기 전에 식물이 가장 이상적 미네랄 공급원이었고 건강한 토양 환경에서 식물이 자랄 경우에 콜로이드 상태의 미네랄을 흡수하여 소화하기 쉬운 형태인 이온 상태로 바꾼다. 이온 상태의 미네랄은 크기가 옹스트롬 단위인 반면에 콜로이드나 금속 상태의 미네랄은 그보다 1만 배나 이상이나 큰 미크론 단위다. 식물에 들어있는 이온 상태의 수용성 미네랄은 몸의 세포에서 쉽게 흡수된다. 이와 같이 달리 착화합물에 포함되어 알약 속에 들어있는 콜로이드 입자 형태의 미네랄이
흡수될 가능성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액체 상태의 콜로이드 미네랄 역시 흡수율은 별반 다르지 않다. 액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물에 녹아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물 분자 사이에서 분산되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탄산칼슘이나 징크, 비콜리네이트 같은 형태의 일반적인 콜로이드 입자는 혈류 속에서 정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의 여러 부분에 축적이 된다. 이렇게 몸의 어느 곳에 쌓인 콜로이드 입자는 해당 부위에 심각한 물리적인 구조적인 기능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골다공증, 심장병, 암, 관절염, 뇌기능장애, 신장결석, 수많은 문제가 이 금속 상태의 미네랄 섭취의 결과다. 다행히도 아주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식품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해양식물성 플라크톤, 바닷속에 사는 미세 해조류인 해양식물성 플라크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오랫동안 생존하는 대왕고래, 북극고래, 수염고래, 쇠고래, 흑등고래 등이 먹이 된다. 식물성 플라크톤에는 90가지 이상의 이온 상태의 미네랄과 미량원소를 비롯하여 미세한 크기의 슈퍼산화방지제, 비타민, 단백질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해양식물성 플라크톤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식품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크기가 적혈구 정도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세포 단위에서 매우 빠르게 흡수된다. 특히 분말 형태로 만들어진 것보다 액체 상태의 추출물이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 이온 상태의 미네랄이 풍부한 또 다른 식품으로는 올리브가 있다. 올리브 나무는 금속 상태의 미네랄, 특히 칼슘이 매우 풍부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그 밖에도 치아씨드, 호박씨, 참깨, 대들을 비롯한 콩과 식물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수확한 견과류에도 이런 미네랄이 풍부하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푸른 잎 채소,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호박 에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풍부하게 들어있다. 채소용에도 시금치, 부추, 브로콜리, 애호박 등에는 특히 칼슘이 많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 아보카도 등에는 칼륨이 많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뒤에 전혀 가공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으로 가공한 것이 몰입된 또 망간, 마그네슘, 구리, 인, 크롬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유기농 과일은 모든 중요한 미네랄을 제공한다. 위에서 말한 다양한 식품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미네랄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반면에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이러한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될 뿐이다. 히말라야 소금, 천일염, 암염에는 미량원소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들어있다. 이것은 우리 식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